첫 엠폭스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모르는 사람과 밀접 접촉을 피하고 개인 위생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동해 경자구역 망상 1지구 사업자가 최근까지 사업 부지에 타조 농장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장을 앞세워 대출이나 사업 확장을 노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강릉 산불이 발생한 지 보름이 지났지만 재난지원금이나 성금 지급은 한 달 이상 더 걸릴 전망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의 학력 향상 방안으로 중학교 자유학년제가 학기제로 축소되면서 학교별 시험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엠폭스의 국내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강릉에서 도내 첫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보건당국은 모르는 사람과의 밀접 접촉을 피하고 손 씻기와 개인 위생 관리에 신경 쓸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배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강릉에서 엠폭스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확진자는 지난 24일 질병관리청 콜센터에 의심 증상이 있다며 신고했고 강릉시 보건소가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체를 의뢰했습니다. 의심 환자가 1339로 신고를 해서 질병관리청을 통해서 저희는 환자의 검체를 의뢰하였고 결국 최초 신고가 이루어진 지 사흘 만인 26일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도내 첫 확진자는 의료시설에서 격리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질병관리청에서는 감염 경로와 접촉자 등에 대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엠폭스는 제2급 감염병으로 유증상자와 밀접 접촉을 할 경우 감염되는데 피부와 비말, 옷과 침구 등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습니다. 감염될 경우 발열과 발진 증상을 비롯해 오한 두통과 호흡기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데 치명률은 1% 이하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엠폭스는 백신과 치료제, 진단 역량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등 관리가 가능한 질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염 환자하고 밀접 접촉을 했을 때 감염이 되고 고위험군이 아닌 국내 일반 인구에서는 전파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와 같이 대규모로 유행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손 씻기와 같은 기본 위생을 철저히 할 것과 모르는 사람과의 밀접 접촉을 피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 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인 동해 ECT가 사업 부지에 타조 농장을 조성해 최근까지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장을 통한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금융대출과 사업 확장을 노렸던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제자유구역 망상 1지구 사업 부지에 있는 농장입니다. 개발사업 시행업체 동해 ECT의 임원이 지난 2018년 6월 자회사를 설립해 운영했는데 사육 가축은 타조였습니다. 가축 사육업 등록까지 하고 타조 50마리가량을 키운 것으로 알려졌는데 마을 주민들은 수익 사업을 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매수가 들어가면 정부 지원이 있는 모양이야. 타조 동물들을 복을 노리고 팔로가 있어갖고 하는 거는 못 봤거든 우리가. 망상 1지구 사업이 여의치 않게 되자 올해 들어 남은 타조들은 다른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농장의 사육동 한 곳에서는 이렇게 죽은 타조가 방치돼 있고 조금만 더 이동해 보면 죽은 타조로 이렇게 파묻은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동해시가 현장을 확인해 보니 죽은 채 방치된 타조는 3마리였는데 매립 규모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농장업체는 최근 폐업 신청을 냈습니다. 농장 목적 이런 거는 안 하고 시설 웬만인지 확인한 부분이죠. 관련 회사분이 타조를 좋아해서 동물농장식으로 이제 길렀던 부분이고. 의무는 6천억 원 규모의 해양 복합 관광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개발 사업체가 왜 타조 농장을 운영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은 타조 농장 안에 불법 건축물이 있어 업체에 철거를 명령하고 이행 강제금까지 부과했지만 당시 담당자들이 퇴사해 정확한 사업 목적을 알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농장업체의 법인 등기를 확인해 보니 회사 설립 시점은 망상 1지구 개발계획 변경이 논의되던 때였고 자본금은 2억 원, 사업 목적에는
관광, 농원과 부동산, 임대업 등이 나와 있습니다. 망상 1지구 사업에 진척이 없는 가운데 ECT 사업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며 금융권 추가 대출에 이용하려 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허가를 내주고 이런 상황도 아닌 거고 자기들이 거기 특혜를 받으려 했다 이러면은 지금 계속 타주를 넣어놓고. 망상 1지구 개발 사업체는 전체 사업구역의 3%가량만 추가로 매입한 뒤 매입한 부지와 개발 사업자 지위를 이용해 금융권에서 500억 원 이상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대출 기록과 무리한 사업 추진 의혹, 여기에 동물농장까지 이해하기 어려운 이면이 속속 드러나면서 앞으로 진행될 수사와 감사 과정에서 그 이유가 밝혀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릉 경포 일대에 산불이 지나간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강릉시는 아픔을 딛고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재민들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보상과 성금 배분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적이던 강릉 아레나 임시대피소가 텅 비었습니다. 이재민들이 임시 거주시설로 이동하면서 이곳 아레나 임시대피소는 이번 주말 안에 정리될 예정입니다. 이재민들은 LH 임대주택 30가구와 키스트 강릉분원 기숙사 10곳, 펜션 등 임시 숙박시설 114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지난 24일 마무리된 정부 합동조사단의 2차 피해 조사 결과 이번 산불로 사망 1명을 포함한 인명피해 36명과 재난피해 430여억 원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최종 피해 규모는 다음 달 초쯤 확정될 예정인데 실제로 보상금이 이재민에게 전달되기까지는 한 달 이상의 기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5월 10일까지 그 조사 결과에 대한 심의를 진행합니다. 그 심의가 끝나면은 한 5월 말에서 6월 초 중에 아마 집행될 계획으로. 이재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산불 이전으로 돌아가 관광객을 맞이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되도록 빨리 시장님께서 해서 좀 말대로 허가권이 들어가면 이거는 뭐 우선순위로 좀 빨리 해서 신축을 빨리 할 수 있는. 보상 수준은 중대본의 기준에 따라 피해 정도에 맞춰 결정되는데 집이 모두 타버린 경우에는 최대 3,600만 원, 절반가량이 탄 경우에는 최대 1,800만 원, 세입자에게는 9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세금과 공과금 유예, 감면 등 지자체의 지원과 대출금 납부기간 연장 등 금융권의 지원도 함께합니다. 현재까지 희망브리지 재해구조본부로 모금된 국민 성금은 60억여 원. 지난해 동해안 산불 당시 767억 원이 모인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난해에는 산불 발생 40여일 만에 성금 분배가 시작됐는데 주택 피해 정도에 따라 1차에서 가구당 3,000에서 5,200만 원이 이재민 개인 통장으로 입금됐습니다. 4년 전 속초 고성 산불 때는 주택 전파 세대를 기준으로 두 차례에 걸쳐 성금으로만 가구당 1억 5천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동해시 북동쪽 해역에 지진 발생이 닷새째 계속 이어졌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어제 저녁 7시 31분에 규모 1.5, 오늘 오전 0시 55분에 규모 1.4, 오늘 오전 6시 35분에 규모 1.8의 지진이 관측됐습니다. 이로써 동해시 북동쪽 인근 해역에서는 지난 23일부터 오늘까지 닷새간 23차례 지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오늘로 사흘째 지진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현재 기상청의 지진 재난 문자 메시지는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에만 규모에 따라 대상 영역을 달리해 발송합니다. 모친상 부고 문자에 개인 계좌번호를 적어보낸 이상호 태백시장에 대해 고발이 이뤄진 가운데 경찰이 수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지난달 말 개인정보보호법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상호 태백시장의 사건을 이달 초 강원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로 이송했으며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과 이 시장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 20일 이 시장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올해부터 강원도에서는 자유학년제가 자유학기제로 축소되면서 중학교 1, 2학년은 생애 첫 지필고사를 치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학교 자율권이 있다 보니 시험 과목이 천차만별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주요 과목에 대해선 모든 중고등학교가 한 학기에 2번 이상 시험을 치르는 학력 향상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간고사라 불리던 1회고사가 이번 주부터 학교별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시험 과목 수가 크게 차이가 납니다. 2과목을 보는 학교도 있고 5과목을 보는 학교도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올해 1학기 중학교 평가 방법을 조사했더니 지필평가를 2번 치르는 과목은 10과목 중에서 평균 1.4개에 불과했습니다. 한 학기에 1회고사와 2회고사를 모두 치르는 과목이 2과목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1회고사 때 한두 과목만 치르는 학교의 경우 2회고사 때 한 학기 전체 내용이 시험 범위가 되는 과목이 많아져서 학생들에게 부담이 됩니다. 2회고사 때 시험을 보게 되면 범위가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한 번 시험을 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담감이 아마 2~3배로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강원도교육청은 한 학기에 2번 이상 지필평가를 치르도록 지침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작은 올해 2학기부터. 과목은 대입 수능 주요 교과인 국어와 영어, 수학과 사회과학 5과목입니다. 학기별 2회 이상으로 이렇게 지침을 내려드리면 반드시 보게 돼 있기 때문에 수행평가의 비율은 자연스럽게 내려가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력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입시에 중요한 생활기록부 기록을 강화합니다. 교원들의 기재 역량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생기부 마감 전 선제적 점검 방식으로 바꿉니다. 다만 학생 전체 생기부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기재를 제대로 했는지 절차를 점검하는 차원입니다. 초중학생을 대상으로는 국어와 외국어, 수학, 과학과 관련한 경진 대회를 활성화합니다. 단 영재 발굴 목적이 아니라 학습 흥미를 높여주기 위한 것이고 성적에도 반영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예비 중고등학생의 진로 지도를 위한 인성 적성 검사와 전환기 교과 프로그램을 올해 말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사들의 참여가 필수적이지만 겨울방학 기간이라 어느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 구체적인 건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강릉시 강동면 단경골 일대에 2026년까지 국립산림레포츠센터가 들어섭니다. 강릉시는 총 사업비 250억 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산림청 공모사업인 국립산림레포츠센터를 유치해 2026년까지 강동면 엄별리 단경골 일대에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산림레포츠센터는 강의실과 교육훈련시설 등을 갖추게 되며 내년까지 설계 용역을 시행한 뒤 2025년부터 동부지방산림청이 사업을 시행합니다. 양양국제공항에서 단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무사증 입국 허가 제도가 내년 5월까지로 1년 연장됩니다. 강원도는 법무부로부터 당초 다음 달 말까지였던 양양국제공항 무사증 입국 허가제를 내년 5월 말까지로 1년 연장 승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